자,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얘기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요. 젤렌스키가 뜬금없이 돈만 주면 대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볼게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지원이 있다면 기존 일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선을 안 치르려고 했어? 아니, 원래는 올해 총선 치르고 내년 초에 대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 네. 계엄령이에요. 계엄령에선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거든. 그러니까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아직 정전이 안 됐으니까. 근데 미국이 갑자기 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돈을 주면 1억 몇 달러지? 1억 3천만 달러인가? 아무튼 금액이 그런데 그 돈을 주면 선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돈은 방위 지원 개념이랑 다른 돈이라는 거지. 1,800억 원.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만큼 무기로 주고 뭐 군수 이런 게 아니라 돈으로? 순수하게 돈으로 주면 캐시로. 캐시로 주면 내 선거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정치평론가 문희정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미국은 왜 갑자기 선거를 하라고 시키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걸 모르신다고? 네. 아니, 뭐 본인 생각을 먼저 얘기하세요. 네. 떠보지 마시고 저를. 미리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지. 먼저 얘기하세요. 뭘 자꾸 내가 무슨 배를 가졌나 나를 떠봐. 그래. 왜냐면 뒤통수를 때릴까봐 그런 거지. 진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정말 근데 김같아. 사실 이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고 해갖고 젤렌스키가 선거에서 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기겠지. 선거에서 보면 이기는데 굳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뭐 전쟁 분위기를 더 띄워야 되는데 선거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평화 정책 내지는 어떤 종전이 가까워온 게 아니냐라는 느슨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서방 측이 강력하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냐면 일단 지금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요 프레임이 말하자면 색이 바랬어. 단물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긴다고 2년 동안 뉴스를 냈는데 지금도 이기는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이상해. 왜 그런 근데 뉴스가 나와? 땅은 다 뺏기고 군대는 하나도 없고 영토는 다 망가지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뭐 국민들도 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야 이겼다며 거기 처발른 돈이 수천조 원인데 뭐 어떻게 이 돈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는 이 계산서가 안 맞는 거야. 이 특활비 같은 거지. 분명히 전쟁에 이긴다 그래서 대전 탱크요 각종 돈들이 어마했는데 휘발됐나? 그게 휘발된 거야. 휘발. 바이든 입장에서 이게 이제 쪽팔린 거지.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저러고 있으면 러시아랑 이제 싸움을 더 붙이기 위해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그러더니 야 이제 그만 퍼주게 해라. 뭐 베트남이냐?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날 주게? 이 개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젤렌스키가 이걸 해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자국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을 치러가지고 한 번 더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뽑히게 되면 봐라,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젤렌스키와 함께 러시아와 싸우길 원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는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젤렌스키는 그런 거지. 투표하려면 선거지, 용지도 찍어야 되고, 투표함도 해야 되고, 투표 관리하는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돈 없이 그냥 하기는 내가 좀 무리인데,
조금 꽂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그걸 뻔뻔하게도 이미 계산이 나와 있었던 거지. 1,800억,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주면 내가 대선을 해볼게 라고 하는 딜을 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합법적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미국의 거래에 젤렌스키가 숟가락을 푹 얹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저는. 저 1,800억을 줘야 젤렌스키가 선거를 한다 그러면 저 돈을 누가 낼까요? 이 생각인 거죠. 서방이 지원해주면 가능. 근데 동방에 있는 어떤 나라도 서방 같은 봉지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 설마. 일명 국제호구. 아무리 호구라도 여기에? 내가 이 뉴스를 들었는데 어. 어저께 갑자기 그 아까 예산 얘기 나왔었잖아. 네. 오염수 예산 네. 얘기할 때 그 예산을 1조 8천억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8천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 뉴스를 하면서 갑자기 들리는 옆에 뉴스에 이 꼬다리가 내 귀에 와서 꽉 꽂히는 거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80배, 8배. 5배. 8배라 그랬어. 8배?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올해보다 8배를 늘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올해 퍼준 게 얼마예요? 이미 올해 해갖고 지금 10조 원 가까이 퍼졌어요. 8배 이상 늘어났네. 기사가 있네. 맞죠? 기사 8배 맞죠? 거봐, 이씨. 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니까? 8배 이상을 늘린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어라? 선거 비용도 우리가 내주나?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자투표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 원에서 내년 5,200억 원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엎어 씌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이 돈이 와이씨. 자칫하면 이거 우리 국고에서 1조 8천억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아니네. 되는 거예요. 1,800억이잖아요. 응? 1,800억 선거 달라는 비용. 거잖아. 그게 1조 3천억 달러잖아. 아니, 1억 3천만 달러잖아. 1,800억 원. 1,800억 원.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줄 수 있겠네. 내년에 그렇지. 5,200억 원으로 1억 3천만 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1,800억인 건데 우리가 쓸 돈이 5,2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 돈 우리가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저께 내리를 확 스치고 지나갔다니까? 선거 4번 치를 수 있겠는데? 지면 무효하고 다시 치러야 돼.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이 하려나? 따로 하려나? 어이씨. 정말 경교로워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돈 얘기가 나올 때, 네. 미국 측에서는 준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비용을 5,500억이 넘는 돈을, 5,200억을 책정을 했을까? 서방에 저만의 생각이겠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뭐 거예요. 일단 젤렌스키는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이라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그따위로 한 거고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금 둥글기 때문에 서쪽이라 해봤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동쪽에 큰 극동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죠? 그게 서쪽이지. 한 군데 가면 서쪽이 한 바퀴 도는 거지. 야, 이게 아, 지금 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게 뭐 송 작가는 음모론자다. 송 작가는 맨날 오바해라고 얘기하지만 아닐까요, 과연?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부정 투표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 개표기도 우리나라 전자 개표기도 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라는데 진짜
이국장의 손모가지와 전 재산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걸 건다고요? 아, 작가님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잖아. 이렇게 집량이나 있는 헐. 우리 이국장의 손모가지와 전 재산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승인 없이 가능? 그래서 국회 승인 하겠죠. 아니 뭐 예산을 뭐 안 하면 또 뭐 예산을 또 기재부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고요. 이걸로 해갖고 이거 그 통과만 시켜주면 가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총 1,300억 원이 배정됐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산 편성을 안 해주고 막아버려야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 없이 올해 예산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내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물론 그때까지 경정부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겠죠. 작년처럼 예산안 합의를 극적으로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근데 언론들이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서민들 다 죽으란 죽네. 얘기냐. 또 서민들 있는 돈은 다 해줄게. 대신에 이런 돈은 안 되라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 돈을 퍼줘야 돼? 당연한 거죠. 같은 이념을 공유하니까요. 그 새끼들은 소련이랑 같이 우리나라를 쳐내려와서 빨갱이에요. 아니 그 6.25 때 참전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예, 이런 소련군으로. 멍청한 소리를 했죠. 예. 걔네들이 소련으로 갔죠. 소련군이었어요. 지금 홍범도 장군 잡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전쟁 선포를 해야 돼. 따져놓고 보면. 진짜 저는 이 공교육 과정에 교과 과정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사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근현대사부터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현대사 100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저는 할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아우 진짜.